애기들 흉터가 제일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커서 어떻게 하지? 마음이 엄마가 엄청 아프잖아. 내가 잘 못해서 다친 것 같고. 근데 그건 자기 애기의 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권기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열상, 흉터 걱정 많으시잖아요. 의사들이 의학 용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정의를 딱 한 것이 나만의 정의가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용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찢김, 배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학이 서양에서 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의사가 의학 용어로 쓴 차팅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 권위적인 것 때문에 그렇진 않다. 우선 이제 열상이란 무엇인가? 말이 어렵잖아요. 열상.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피부나 이제 점막, 연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찢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원래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단절된 상태가 되는 거죠. 흔히 이제 찢어진 상처를 우리가 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찢어진 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존재를 하거든요. 날카로운 거에 칼처럼 이렇게 탁 베이는 거는 인시전이라고 해서 이제 절개창, 절상, 이렇게 긁히는 거는 찰과상, 그다음에 상처가 이렇게 탁 뒤집어지는 거 열창이라고 또 해요. 자, 그래서 치료는 뭐냐? 상처가 이렇게 찢어지면은 봉합이 원칙입니다. 원칙. 봉합을 해줘야지 잘 아물게 되는 거죠.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상처가 이렇게 나면은 지혈도 되지만 큰 혈관 같은 게 터지거나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압박을 하면서 병원에 빨리 간다.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파상풍 예방 접종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상처를 깨끗하게 오염된 걸 씻고 봉합을 하게 되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이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체에 닿거나 아니면 우리 피부에도 이제 상재균이 있기 때문에 피부 보호막이 하나가 없어지면 거기 이제 균이 증식하기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래 있으면 당연히 안 좋죠. 상처가 어떻게 오염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치료 병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하고 흐르는 물에 씻던지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 흉터의 범위라는 것이 치료가 빨리 돼서 상처가 빨리 나올수록 흉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성형외과 의사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수련하는 과정에서는 맨날 응급실에서 봉합하거든요. 우리 같이 일하는 구원장님이랑 논문 쓴다고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얼마큼 꼬매는지 이런 것도 막 통계 내봤는데 1년에 한 2천 몇백 개? 밤새도록 꼬매거든요. 1년차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에 대한 치료나 봉합이나 이런 능력을 확 키워가는 거죠. 그런 이제 고생을 해야지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흉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 치료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 1번, 어떻게 다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상, 아까 얘기했지, 애기가 칼 같은 거 갖고 놀다가 이렇게 탁 다치거나 베이거나 하는 거는 그 베인 상처가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봉합만 잘해주면은 그냥 그 생긴 선 하나가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으깨지거나 넘어졌을 때 어디 둔탁한 데 부딪혀서 찢어지거나 하면 피부가 이렇게 탁 터지면서 났기 때문에 그 마진이라고 하면 되나? 그 끝이 상처 경계가 불규칙한 거죠. 너덜너덜하게.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잘 봉합을 하더라도 많이 손상된 부분은 딱지처럼 떨어져 나가게 되고 흉터가 조금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열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리는 상처가 있죠. 얘를 이제 덮어가지고 꼬매게 돼도 이 부분이 흉터로 전부 밑에가 이제 남기 때문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경우에 되게 이제 보기 싫은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떻게 다치느냐. 이게 제일 크다.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어느 부위에 다치느냐. 예를 들어서 얼굴은 피가 많이 가거든요. 뇌 혈액 공급량이 많아요. 혈액 공급량이 많은 데는 상처가 빨리 나요. 대신에 이제 팔, 앞가슴 이런 데는 넓어지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예리하게 다쳐도 봉합을 하면은 이렇게 넓어지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장력이 걸리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걸리니까 우리 몸은 이제 여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 이제 흉터 조직으로 꽉 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켈로이드나 이런 게 잘 생기는 게 이런데 성형외과 의사가 아무리 열심히 꼬매도 흉터는 거기가 더 크게 남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치료가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부라는 게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보호대? 이게 벗겨지고 나면은 이 조직에 균들이 아주 먹기 좋은 게 많잖아요. 감염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창상 치유 과정이 딜레이가 돼요. 늦어지게 돼. 늦어지는 만큼 흉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창상 치료가 뭐냐, 상처가 딱 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혈관에서 이제 피를 멈추게 하는 작용을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염증기가 있어요. 염증기. 균에 의해서 감염됐다 해서 염증이 아니라 세포들이 모이는 단계를 우리가 염증이라고 해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식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어요. 근데 성숙기가 마지막 단계인데 이 과정을 뭐 리모델링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리모델링 페이지에 흉터가 이제 어떻게 성숙되는지가 이제 달려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것들이 빨리 힐링이 돼서 딱 나을수록 빨리 성숙되는 과정에 돌입하니까 이 흉터가 작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 성숙 단계에서 보조적으로 레이저를 해준다든지 흉터 연고를 바른다든지 하면은 흉터가 이제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머추레이션이 되는 그 페이지가 3, 4주 정도 뒤부터 생기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시작하자고 하는 게 한 3주, 4주 뒤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응급조치를 먼저 해주고 가면 더 좋을지. 지혈을 일단 하는 게 좋으니까 소독된 커즈에다가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적셔가지고 거기에 대주고 위에는 좀 더 꺼즈를 대가지고 붙여서 온다든지 친수성 드레싱 이제 메디폼 중에 얇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덕지덕지 붙여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 오래되면 별로는 안 좋아. 오히려 이제 폼이라고 해서 폭신폭신한 거 있죠. 그걸 붙이는 거는 처음엔 낫지. 피를 흡수하고 진물 같은 거 흡수하니까.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봉합 후 흉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뭐 질문이 이건데, 봉합 후는 흉터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창상 관리를 하는 거죠. 물이 잘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닫혀지고 나서는 불면 안 됩니다. 불면 안 돼. 그런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다. 얼굴은 우리가 5일, 두피는 일주에서 열흘, 팔다리는 장력이 좀 있으니까 2주에서 뭐 이렇게도 하는데 보통 성형외과에서는 일주일 안에 이렇게 발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뽑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 좀 중요하거든요. 아까 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실밥을 뽑고 나면은 아무리 제가 텐션 없이 딱 한다 하더라도 이 뽑으면 약간의 이제 벌어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오래 두면 여기가 탁 생기니까 빨리 발사를 하고 테이핑을 딱 한 상태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그게 장력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한 1에서 2주까지거든요. 그까지는 테이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로 흉터 연고 발라봤자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숙 단계에 가면은 3주에서 4주 요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흉터 관리를 하는 거죠. 필요하면 레이저도 하고 흉터 연고도 바르고. 흉터 연고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달팽이 크림도 있고 막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일 안 좋은 게 튀어나오는 흉터거든요. 튀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보통 실리콘 시트지라든지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그걸 막 붙이기도 하고, 실리콘 겔 뭐 이런 성분들이 있는 연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얼마만큼 발라야 되냐 막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리모델링 과정이 거의 막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린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흉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다리는 게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흉터가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과정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은 사실은 발라주는 게 제일 좋죠. 애기들 흉터가 제일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커서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엄마가 엄청 아프잖아. 내가 잘 못해서 다친 것 같고. 근데 그건 자기 애기의 인생입니다. 좀 슬프지만 애기가 크면서 얼굴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흉터도 같이 커집니다. 네, 그걸 이제 감안하고 애 크는 단계에서는 흉터 절제술을 막 시행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흉터 제거하고 나서의 그 흉터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장이 조금 다 끝나는 단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할 수 있는 최소 시기가 되겠고, 아니면 이제 성인 가서 이제 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